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둘 중에 어느 걸부터 얘기할까? 자, 요거부터 얘기하죠. 자, 요즘에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뭐, 하루에, XRP 브릿지 볼륨 뭐, 2억 달러다. 최근에 14일인가 2억 달러 요 부분 찍었거든요? 페이먼트 볼륨?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떤 분도 얘기했지만, 2억 달러인데, 왜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왜 거꾸로 떨어지는 거야? 하루에 2억 달러 브릿지면은 우리나라 또 2천억 원 정도는 하는 건데, 도대체 왜 가격은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한 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브릿지 볼륨이 2억 달러 또는 지금 보신 것처럼 1억 달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부분 안 그래도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잠깐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알림 버튼을 누르면 나와 있으려나? 어디 있을까, 링크가? 봅시다. 여기에 제가 설명한 게 나와 있겠네요. 자, 뭐냐면요, 보신 것처럼 지금 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XRP 레저 페이먼트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XRP 레저상에 계정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예를 들면 A란 계정과 B란 계정이 있고요. A 계정에서 B로 XRP 또는 IOU 형태로 되어 있는 뭐 비트코인이든지, 또는 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솔로도 있을 거고요. XRP 레저상에 IOU 했으면은 솔로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기타 등등. 자, 이런 자산들, XRP 레저에 존재하는 자산들이 계정 간에 이동을 한 페이먼트 트랜잭션, 그 안에 있는 이 자산들의 볼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화로 전환했을 때 24시간 동안 이 정도의 가치가 전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죠? 저 1.1억 달러라고 하는 전체 볼륨의 99.33%가 XRP였고, 나머지가 이렇게 색으로 표시됐죠. 이게 법정화폐일 수도 있어요. 일단 볼까요? 초록색은 달러예요. 비트 스탬프가 IOU 형태로 발행한 달러였고요. 그리고 게이트 오브 핍스가 발행한 BTC. 그리고 리플 차이나에서 발행한 IOU 형태인 중국 위안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99.3%라고 얘기하는 거, 이 XRP가 그냥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1.1억 달러는 다 XRP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이동한 XRP가 1.1억 달러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ODL에 쓰인 걸까요? 이 중에 일부는 ODL에 쓰인 거 있을 테고요, 당연히. 근데 이 모든 게 ODL에 쓰인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자산이 이동했을 때의 볼륨이에요. ODL이라고 다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중에 ODL이 얼마나 될지 계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보시면 돼요. 뭐가 있다? 데이터 리플 API. 이런 식으로 데이터 리플 API 미리 짜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14일의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열면 이렇게 14일 자료가 나와요. 보이시죠? 14일. 0시 0분 0초부터 쭉 내려가면 계속 나옵니다. 야, 뭐야? 0시 0분 0초. 기준 시간만 나오네요. 데이트로 나오네. 시간 분 초 단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트로 나오네요. 그냥 날짜만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더 색을 입혀갖고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만들게요. 보시면 이런 계정이 있고, 이날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이밸류 리시브라고 나와있죠. 토탈 리시브 볼까요? 토탈 리시브를 내림차순으로 하죠. 가장 많이 받은 거. 지금 보시면은 이 계정이 카운터파티 리시빙이라고 나와있죠. 요 계정 RBG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리고 한 번 받았죠, 횟수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나요. 요 계정은 제가 이미 압니다. 리프사 계정이요. 이 에스크로 물량들 보관하는 중간 계정이거든요. RBG로 시작하는 이 RBG2 FU 하도 많이 봐서 자동으로 외웠어요. 자, 요건데 보시면은 이 14일날 가장 많은 XRP를 받은 계정이 요거고, 뒤에 보시면은
그 토탈 개수가 나오죠. 얼마죠? 여기 1000단위로 끊어볼까요? 2천만 개죠. 네. 그러니까 2억 달러의 이 XRP 레저상에서 이 가치 이동, 볼륨이 있었던 날에 가장 많은 밸류를 이동시킨 거, 요 2천만 개입니다. XRP 2천만 개.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일단은 요거 확인된 거죠. 에스크로 물량 관련된 걸 옮긴 거니까 리프사가 판매를 위해서 이동시킨 거겠죠, 아마도. 하나 확인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량이 400만 개네요. 계정 앞에 볼까요? 계정 한번 보러 갈까요? 요 계정이네요. 요거 한번 까볼까요? 400만 개. 보죠. 가서 보면 되죠. 뭘까요? 펀딩 알렛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크리스 라센 기부 물량입니다. 여기에서 돈 들어오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500만 개. 이것도 이제 리프사와 관련된 거죠. 펀딩 알렛에서 지속적으로 500만 개씩 입금되죠. 이거 크리스 라센 기부 물량입니다. 야, 이것도 거의 뭐 한 10일도 안 돼서 9일? 한 8일에서 9일 주기로, 아니네? 여긴 또 한 달 주기가 됐네? 확실히 여러분 보이시나요? 4분기로 넘어오면서 이 펀딩 월렛도 전송하는 물량을 줄였네요. 지금 3분기 때까지만 해도 9월 보이시죠? 9월까지가 3분기거든요? 1000만 개씩 옮기다가 이제 4분기 들어서 500만 개씩 올리네요. 이것도 약간 어쨌든 기부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거를 줄였어요. 이것도 절반으로 줄였네, 4분기 들어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판매합니다. 야, 이거는 좀, 이거 크리스 라센, 잠깐만, 이거 저도 우연히 확인됐는데, 저 아까 저거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확인됐는데, 이거 얘네는 여전히 이거는 그걸로 하네. 시장에 판매하네요. 지금 보이시죠? 크라켄이나 OKX, 비트렉스. 정말 싫어. 하기는 그 기부하기에 돈을 만드는 거를 다이렉트 세일이 잘 안 될 테니까 이거를 시장에 판매하는 건 알겠는데, 잠깐 시장에 얼마나 판매하는지도 봅시다. 이왕 확인된 거. 4분기 때 얼마씩 하고 있는지 주기를 볼까요? 지금 11월 14일, 11월 10일 날 100만 개. 그러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개 정도 지금 현재까지 한 절반 조금 넘어갔는데 시장에다 500만 개 풀었네요. 10월에도 10월엔 더 풀었네. 500만 개, 900만 개. 주기가 약간 10일 간격? 10일 간격으로 좀 가네요, 보통. 10일에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10월 달에는 좀 더 풀었네, 이때. 약간 주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4분기 들어서 줄이고 있다.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대략 500만 개는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할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크리스 라센은 본인 보유 물량을 일단 리플사 오피셜로 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크리스 라센 개인의 물량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리플포 굿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부가 돼 있는 걸로 공식적으로 모니카롱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돼 갖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리플럭스나 이런 데 있거든요. 도너츠즈라고 있죠. 이런 데 기부가 되고 있고 UBRI에도 사용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사용용도 크게 3개 나오죠. 리플럭스 여기랑 그리고 도너츠즈 이거 아마 기부하는 걸 테고 학생들한테 뭔가 이거 뭐랄까요? 장학금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연구 UBRI 지금 각 대학교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젝트 받고 돈 받고 이제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리프사가 주는 프로젝트 이런 데 자금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3분기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일마다 거의 1000만 개씩 보내갖고 시장에 다 팔았어요. 볼까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팔았을 거예요. 시장에다가 뭐야 한 번 더 이동? 여기 가야 되네? 어쨌든 시장에 팔았을 거예요. 끝까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팔았잖아요. 결국에 여기저기 물량을 막 몇천 개씩 나눠갖고 팔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프로그래미틱 세일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리플포 9세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그리고 리프럭스라고 뭐 아프리카 힘든 사람들 돕는 거, 그리고 UBRI라고 이제 각 대학교, 예, 각 대학교와 프로젝트 사업하는 거, 예, 그런데 돈을 쓰고 있고요, 리플포굿이. 그리고 그 자금은 크리스 라센 기부한 걸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크리스 라센이 기부한 물량을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에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미틱 세일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통계 안 잡혀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플사가 분기 리포트 만드는 거 있죠. 예, 이거는 거기다 포함 안 시킬 걸로 보입니다. 예, 별도의 재단이잖아요, 지금. 예, 만약에 공개한다면 이쪽에다 공개하겠죠. 예, 이거는 얘네가 안 잡을 것 같아요. 부인들 분기 보고서에. 뭐 어쨌든 양이 막 엄청난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여전히 이렇게 이제 본인들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물론 이제 재투자나 다름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약간 우려할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진 않지만 지금같이 분위기 안 좋은 때에 많은 분들 리플사가 물량 판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대부분들이.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포굿에 필요한 자금들 마련을 위해서 크리스 라센이 기부한 이 물량들 지금 시장에다 판매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팩트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말씀을 드렸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은 요거 확인하다가 이제 저거를 우연히 확인하게 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받은 게 2천만 개가 최대치고 나머지는 막 10만 몇 개, 뭐 14만 개, 14만 개, 15만 개 막 이래요. 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딱 봐도 ODL에 이용된 게 아니죠. 예, 한 방에 막 몇십만 개 이동하는 거는 ODL 아니거든요. 예, 오늘날에 그만한 액수를 처리하는 ODL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ODL이 아닙니다. 예, 정황상 아닐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 막 50만 개, 한 번에 50만 개도 하는데, 예, 50만 개면 여러분들 얼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방에 몇 천만 원이죠. 리테일 레미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몇천만 원 보낸 거를 지금 팩토리님은 이 ODL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송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보러 가실까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머니그램만 가도 딱 티가 납니다. 보세요. 미국 달러로 송금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방에 한 3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네, 미국도 제한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영어 찍고 갑니다. 자, 이 송금을 시도해 볼 수 있죠. 네, 미국에서 자, 한 6,000달러, 아니 1,0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로 하면 10,000달러 보내면 되겠죠. 어디로 보낼까? 멕시코 보낼까요? 멕시코 보이시죠? 네. 이거 이 나라에도 외환 송금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미트가 있어요, 한 방에. 그리고 연간 얼마까지 가능하다 똑같이 리미트가 있습니다. 안 돼요. 네. 아까 막 50만 개 보낸 거요? 이 액수를 훨씬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ODL이 아니라고 제가 되게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셜은 없지만 각 나라의 외환 송금법에 관련해서 액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저게 ODL일 수가 없어요. 한 방에 막 50만 개 이런데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대부분 이런 걸로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린 거냐면, 이제 막 지금 뭐 일본이든 해외 커뮤니티든 근거 없이 뭐 하루에 지금 ODL 송금되는 게 막 2억 달러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틀린 얘기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2억 달러 이미 달성했으면 리플사가 홍보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야, 우리 하루에 XRP 세틀먼트 하는 게 벌써 2천억이 넘었네? 2천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달러를 했을 때 2억 달러가 넘는다 이러면 홍보했을 거예요. 2억 달러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XRP 현재 이 뻥튀기 볼륨 있는 코인마켓캡에서 표기하는 게 12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이 뻥튀기 된 가짜 볼륨 있죠? 자전거래나 이런 것들 제거한 볼륨을 표기하는 크립토 컴페어 사이트 가보면은 지금 보세요. 3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게 밀리언이 100만 단위잖아요. 100만, 1000만 억이요. 3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ODL로 지금 브릿지 하는 게 2억 달러다? 이미 리프사 막 흥분해갖고 홍보했을 거예요. 야, 오늘날의 투기 볼륨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3억 달러에 거의 다 가가고 있다. 이미 2억 달러 달성했다 이러고 대대적으로 자랑했을 겁니다.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 정보 자체가 잘못됐다. 오늘날 지금 ODL로 송금되는 게 2억 달러 또는 1억 달러가 아니다. 예, 잘못된 정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근본적으로 어떤 시장, 그게 이제 유가증권인 뭐 주식이든 뭐가 됐든, 또는 이제 상품인 석유나 뭐가 됐든, 아니면 외환시장, 법정 앞에 쌍들이 굉장히 막 난립하는 이 외환시장이 됐든 뭐든 간에 어떠한 특정한 거를 두고 시장이 형성됐을 때 그게 막 한참 거래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제가 주식을 안 했지만 이제 그 안티들이 할 때 이 금호타이어 주식 갖고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이게 맞나? 최대로 하면은 XRP도 이렇게 될 거다, 빵원에 수렴할 거다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한테 근본적인 두려움은 뭔가요? 솔직히 지금 당장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만약에 1년 뒤에 내가 이거 되게 높이 평가해서 갖고 있었는데 1년 뒤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만약에 영원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이 쪼가리가 될 것 같다, 이게 사실 더 큰 두려움 아니겠어요? 네. 지금 당장 가격이 이럴지라도 워낙 지금 리프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미래는 밝을 거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거 영원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할 겁니다. 저 역시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가능성 완전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이런 생각과 상황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추려보면은 아마 이런 범위 내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 정말로 XRP 또는 XRP가 아니더라도 뭐 아까 얘기한 유가증권, 주식, 상품 뭐가 됐던 간에 외환시장에서 퇴출되는 애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지를 좀 살펴보면은 뭔가 이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잘 나가는 거, 진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과, 그리고 아무리 봐도 얘는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걔네들은 명백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유동성에서 차이가 나요. 유동성이 있는 거는 잘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동성 없는 거 진짜 망해가는 징조예요.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와도 똑같냐면은 시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난 주식을 안 하거나 주식을 안 하고 더불어서 뭐 XRP 또는 리프사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런 세계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으신 분은 유동성 하면 사람들이 자꾸 유동성 얘기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같아.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식의 표현은 와닿지 않을 텐데, 어떤 얘기가 같냐면 직접적으로 체감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금호타이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호타이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안 바꿔줘. 이 금호타이어 주식을 사갖고 그 대가로 우리 원화 돈으로 주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흐느적거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유동성은 혈액순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자, 실제 오더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동성이 바로 요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 부분. 요거. 이쪽은 뭐죠? 멕시코 페소라는 법정화폐로 XRP를 살게 하고 제시한 쪽이죠. 특징이 뭘까요? 다 시장 가격은 여기입니다. 미들 프라이스인데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뭐죠? 네. XRP를
멕시코 페소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XRP를 줄 테니까 니들이 멕시코 페소로 나한테 줘라. 그럼 XRP 줄게. 이거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XRP 개당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면은 법정화폐를 XRP로 바꾸고, 또는 네가 원하면은 멕시코 페소를 XRP로 바꿀 수 있어. 즉각적으로 네가 원하는 순간에 유동성을 제공해줄게. 내가 교환을 해줄게. 다만 뭐죠? 시장 가격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나한테 프리미엄을 좀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렇게 오더북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XRP를 들고 있을 때 얼마든지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또는 내가 법정화폐를 들고 있을 때 XRP로 즉각적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이고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근데 망해가는 애들의 특징, 그리고 이미 망한 거, 망한 애들은 명백하게도 유동성 자체가 없어요. 시장이 조성이 안 돼요. 네.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친구들 역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왜 그 막 스캠, 뭐 대부분들이 막 네이밍 없는 거, 이름 없는 애들을 보통 스캠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뭐 기술이 없는 암호화폐도 스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위험한 거, 스캠 여부를 떠나서 위험한 암호화폐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어플 아마 대부분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 켜갖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암호화폐 오더북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면은 딱 봐도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 교환이 안 돼요. 이 오더북이 안 쌓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난생 처음 들어본 암호화폐 100만원어치 샀다고 칠게요. 설명을 위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샀어요. 근데 얘가 내가 산 가격의 2배가 됐어. 떡상했어.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야 이제 돈으로 바꾸자. 100% 수익 냈다. 했는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꾼다? 오더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오더북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쌓은 오더북을 누군가 안 사용해주면 못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2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대부분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똑같이 실행을 하겠죠. 이미 쌓여진 오더북이 없으면 이런 개개인일지라도 나 돈을 받고 싶으니까 오더북을 해서 누군가 나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내가 갖고 있던 그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암호화폐 사갖고 가길 바라겠죠. 근데 거기에서 매력을 못 느낀다, 다른 사람이. 그럼 안 사가겠죠. 그럼 내가 오더북을 쌓아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뭐다?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면 뭐래? 교환이 안 되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XRP가 됐던 뭐든 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뭐든 간에 유동성을 잘 봐야 돼요. 유동성이 없으면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가에 사고 현재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고가가 됐을지라도 교환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오더북이 없다는 거는 거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기술적인 거, 뭐 비트코인이 정말 참된 기술이냐, 또는 XRP가 정말 참된 기술이냐, 아니면 뭐 지분 증명이 왔다냐, 마이닝이 왔다냐, 또는 리플사가 사용한 그 비잔틴 폴러런트 톨러런스,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에 기반한 이런 컨센서스가 왔다냐, 뭐든 간에 이런 비교를 하는 연구도 있지만은 시장 자체를 연구하는 논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논문 주제 중에 가장 많이 주제로 선정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오더북이 리얼이냐,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꾸며낸 가짜 오더북이냐. 좀 더 풀어서 말해볼까요? 그 암호화폐가 만들어낸 가짜 오더북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게 기업이 됐든 우리 같은 개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오더북을 쌓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쌓아줬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가 오더북을 그냥 장부거래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장이 없는데 가짜로 시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무슨 가상놀이처럼. 그거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 사기냐 아니냐 이런 초점에 맞춰갖고
이 오더북 관련된 거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이제 거래소들이 유동성 없는데 가짜로 만들어낸 유동성이다, 대부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진짜 이 시장은 가짜판인 거예요. 유동성이 없는데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규제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규제가 없으니까 거래소들이 막 이런 거를 무책임하더라도 책임을 질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빡세게 돼서 만약에 감독기관이 딱 선정이 돼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금 감독기관이 아니에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러니까 아직 법이 명확하지 않아갖고 지금 뭐 방통위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IT 업체로 보면 뭐 방통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산업으로 보면 금융감독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법도 근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이런 게 정리돼서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독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시중은행들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한테. 그러면 이런 것들 내용도 이제 보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야, 은행 너희 내부적으로 사기친 거 없나, 막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감독을 할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유동성 이 오더북 짜가 아니냐? 니네 조작한 거 없어? 이런 것도 감독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규제가 필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규제가 안 되면은 얘네들이 가짜 오더북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안전하지도 않고. 만약에 암호화폐 산업시장이 갑작스럽게 망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뽀록? 전 세계에 있는 9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더북이 전부 다 뻥이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게 뭐 어떤 특정 사건에서 밝혀지든 어떤 원인이 제공돼서 밝혀지던 간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날이 생긴다. 근데 진짜 뻥이었다, 뻥 오더북이었다, 전부 다, 대부분이. 그러면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아마 그날로 떡락이 막 시전될 거예요. 막 시장 자체가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이런 본질적인 거 말씀드리고 꼭 말씀드리려던 게 있는데, 자, 지금 리프사가 만들려는 거 뭔가요, 여러분들? 외환시장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외환시장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망해가는 그런 시나리오화에서, 그런 뷰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 자, 만약에 반대로 잘 되고 있을 때 뷰로 말씀드리면 어떠냐면, 오더북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오더북이 되게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리프사가 지금 하려는 게 어떤 거죠?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런 마찰 없는 송금, 그러니까 국경을 뛰어넘을 때 여러 가지 프리펀딩이라든가, 그리고 스위프트 보통 많이 쓰는데 그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릴레이션십, 엔드투엔드로 가질 수 없으니까 뺑뺑 돌죠. 미국의 경우에서 주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실제적인 세틀먼트를 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디지털밖에 없는데, 그 디지털을 한 번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인터넷 데이터처럼. 어떻게 되죠? 각 이 금융기관들이 관계를 맺고 그 금융기관에 서로 계좌를 틀어갖고 거기다 돈을 미리 쌓아두잖아요. 실제로 돈을 들고 나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막 인터넷 데이터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보낼 수가 없죠. 돈이기 때문에. 보내는 게 데이터가 아니라서 돈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프리펀딩을 쓰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페이먼트 경로도 뺑뺑 돌아요. 실제적인 이런 이 프리펀딩 해놓은 거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직접 못 준단 말이에요, 송금을 보낼 대상한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유동성이 풍부한 달러 위주로 그 프리펀딩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되고 수수료 되게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큰 금액의 액수를 처리할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만한 유동성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그럴수록 유동성이 풍부한 달러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대금 처리할 때 수수료 되게 많이 붙잖아요. 실제로 송금을 할 때, 리테일 송금을 할 때도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유동성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수수료가 많이 변하죠. 은행 수수료가 그래서 비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가서 이제 XRP 얘기를 해보면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걸 처리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빗소에 오더북이 두꺼워졌단 말이에요. 머니그램이 써줌으로써.
예, 오더북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볼륨도 많이 늘어나고. 이거 뭐냐면은 투기에 의한 거래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진짜 상식인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존버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존버도 많이 계시죠. 존버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사놓고 묵혀둬요. 거래하나요? 오더북 만들어주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저가에 사둔 걸 나중에 원하는 가격에 팔고 싶을 뿐이에요. 네. 유동성에 아무런 참여를 안 합니다. 단타 분들은 그나마 마켓메이커들, 이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마켓메이커들의 오더북을 써주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유동성을 만드는 역할도 아니에요. 네. 유동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단타 분들도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마켓메이커한테 도움을 줘서 간접적으로 기여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유동성에 기여하진 않습니다.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본인이 오더북을 쌓아놓고 그거를 하려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냥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올랐을 때 팔고 즉각적으로 교환하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실제로 오더북을 쌓아서 하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 가격 변화에 대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자, 어쨌든 돌아가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지금 리프사가 하려는 방식 자체가 이 오더북을 튼실하게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수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XRP 브릿지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하고 싶은 비즈니스의 그런 수요에 반응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송금은 시장 규모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매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송금 규모가. 네, 같이 많이 보셨죠? 조단이에요. 하루에 스위프트로 처리되는 게 조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리프사가 절반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켓시어를. 그럼 XRP 브릿지 하는 게 그 정도고 사용되는 볼륨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ODL로 이제 반 정도를 가져가면. 그럼 이 유동성은 어떤 상태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속성에서 어떻습니까? 투기랑 다르게 그냥 매일 하는 송금, 그 조단위 송금 매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유지되는 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 유지가 되겠죠, 그 볼륨이. 뻥 볼륨, 뻥 유동성 다 제압을 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실사용에 의해서. 거기에 매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성공했을 때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 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지금 멕시코 구간의 머니그램이라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속하는 이 송금회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ODL을 10% 정도 본인들이 처리하는 전체의 10% 정도를 멕시코 구간에 한정지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동성을 만들어내려고 그 볼륨을 만들어내려고 궁극적으로는 그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단계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바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망한다. 그 유동성이 사라져가고 있고 마침내는 그 유동성이 사라진 시장. 교환이 안 되는데 누가 그 시장을 쓰겠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뭐래? 교환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랑 똑같은데 결국에는 망한 시장, 이꼴 유동성이 없는 시장. 이 두 개가 약간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같이 함께 가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망해가고 있을 때 유동성이 줄어가고 있죠. 0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가고 있을 때 그 시장은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 관심사는 XRP니까 또는 이제 여러 개를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유동성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망해가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행히 XRP의 유동성은 어디 거래소를 가보더라도 항상 거의 탑급이에요. 국내 업비트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봐볼까요? 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더북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 밸류는 안 나와있네요. 지금 두 개를 띄워놓고 비교해볼까요? 자,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볼게요. 비트코인 유동성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XRP고 비트코인 꺼내볼게요.
자, 지금 똑같은 빗소 거래소의 오더북을 볼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네. 지금 여기는 가장 오더북에 가까운 거 3081. 보이세요? 3081, 44,000 얼마. 근데 가장 이 시장 가격에 가까운 오더북 얼마죠? 198,000이에요. 보이십니까? 유동성의 차이가. 지금 이 빗소는 머니그램이 사용하는 오디오 볼륨이 10%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에서도 지금 XRP가 압도했죠. 상대도 안 되죠. 이게 바로 마켓메이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마켓메이커가 있는 쪽이 월등히 유동성이 좋죠. 지금 확실히 빗소에서는 실사용을 통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브리앤 메디건도 그 얘기했죠.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서 대놓고 얘기했죠. 머니그램 사용을 통해서 뭘 봤다? 마켓메이커도 형성되는 거 봤다. 즉 그 얘기는 뭐다? 시장이 형성되는 거 봤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스프레드 훨씬 큽니다. 물론 이제 그림상으로는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요 밸류를 보면 돼요. 2500 잽시도 안 되죠. 198,000 비빌 수가 없는 유동성 수치예요. 아웃이에요, 아웃.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XRP가 지금 그 성공을 가기 위해서 빗소에서 지금 열심히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유동성 있는 시장 그리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ODL로 사용되는 그 볼륨 창출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저도 야식 먹고 싶다. 치킨. 자,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만 하니까 1시간은 채웠네요. 뭐야 이 컨텐츠 시간은. 혼자 얘기 다 하고 끝냈네. 여러분들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선정한 주제 2가지만 얘기도 1시간에 채웠네요. 오마이갓. 아 미치겠다. 테더요? 고철형님 질문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근로자들이 멕시코에 송금할 때 그냥 테더로 빗소로 보내고 테더로 달러 교환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고철형님 말씀하신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하는지. 비트코인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해도 되고 되게 많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암호화폐들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금융기관들이 ODL도 물론 이제 되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래도 암호화폐 중에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실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고 있는 건 XRP 뿐입니다. 근데 왜 다른 걸로는 안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본인이 이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안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오스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왜 안 할까요? 걔네들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이미 비슷한 질문이 많아갖고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작년 초반 때 그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답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고철형님 말고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왜 그런지 본인의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좀 모르겠다 또는 힌트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하시면은 옛날 영상이 있어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갖고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는 뭐 나는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또는 이 부분은 나도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좀 권고를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이유가 단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이유.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속도에서 안 되죠.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크죠. 그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액수가 제한될 수 있겠죠. 저거를 옮겨갖고 즉각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걸리는 속도가 꽤나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없다. 보통 송금하면은 그 환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최대한 빨리 교환을 해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야지 볼라틸리티, 이 가격 변동성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애초에 계정 간의 이 처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계정 간에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옮길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하겠죠. 근데 XRP는 몇 초? 3초, 4초. 네. 뭐 이런 이유에서도 차이 나고, 그리고 그 밖의 이유, 지금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신뢰도 문제도 있고. 네. 굿데이님도 이미 정답을 많이 얘기하셨네요. 빵형 양복은 명품인가요? 빵형 옷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뭘 입는지 저한테 관심 받기라. 그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그 아저씨가 갖고 있는 생각은 관심 있는데 옷을 뭐 입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옷도 잘 모릅니다. 브랜드. 진짜 몰라요. 패션의 바보예요. 패션계 바보입니다. 저 옷도 솔직히 잘 입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못 입는 것 같은데 다행인 게 일단은 키가 크면은 유리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키가 큰 사람들이,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들이 잘 못 입는 옷 있잖아요. 롱코트나 이런 거. 제가 옷을 잘 입는 거 아닌데 롱코트 입으면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요. 키 큰 거 덕분에. 옷을 잘 입는 게 아닌데도. 그런 혜택은 많이 보는데 그건 사실 약간 제 능력이 아닌 거죠. 제가 뭐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부분, 키 때문에 이런 걸 제외하면은 저는 패션계 바보예요. 진짜 옷 되게 못 입는 것 같아요. 누가 코디 해줘야 되는 수준이에요. 진짜. 여러분 키 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명품 입고 다니면은 되게 꼴불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명품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슈트 한 벌에 막 한 뭐 500만원, 600만원짜리다 슈트가 한 벌에, 그럼 진짜 꼴불견일 것 같아요. 돈지랄이죠 그건 솔직히. 이태리 스타일이요? 요즘에 이태리 망하지 않았나요? 이태리 망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태리 요즘에 가본 지가 언제지? 최근에 가본 게 한 몇 년 됐을까요? 헉, 진짜 오래됐다. 저 이태리에 최근 가본 게 한 8, 9년 된 것 같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그때는 망했다는 느낌 없는데 듣기로는 최근에 이태리 가본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태리예요? 그렇군요. 잘 모르겠네. 원단은 이태리예요? 제가 패션 바보라 여러분들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태리, 패션하면 이태리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태리, 기억할게요. 이태리. 외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 외국 바보예요. 외국은 항상 지도, 세계 지리 막 이런 데서만 배웠죠. 영화에서만 보고. 가끔씩 막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이 존재하는 건 맞을까?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박정준님 아재 개그를 시전하셨네요. 이태리 이태원. 아야, 잠깐만, 이태원. 저 진짜 바본가 보다. 이태리 하는데 이태원을 떠올렸어. 이태원을. 저 바보예요. 맞아. 여러분들이 왜 물음표 치나 했는데 그러네. 이태리. 유럽의 이태리. 저 이태원을 떠올렸어. 바보. 이태원 프리덤을 떠올렸어. 바보다. 미치겠다. 주신님 지금 설명 주신 거는 만약 유동성 없는 상태로 가는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리플사를 능가하는 기술을 경쟁사 출연해서 경쟁에서 서서히 밀려날 때, 리플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리플사의 기술을 많은 정부에서 배척할 경우, 뭐 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네요. 그럴 때 확실히 망할 수도 있겠죠.
최고점 넘은 크루즈 한 번요? 그것도 돈지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럴 생각 없어요. 막 혹시라도 부자가 된다면은 막 그거를 기분을 막 만끽하기 위해서 과도한 지출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세윤도 XIP 들고 있을까요? 들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답해주려나? Do you know XIP? XIP 가진 사람들끼리 그게 있나요? 그 뭐라 해야 될까? 밈이라고 부르는 거 있나? 둘이 딱 구호처럼 아무처럼 딱 얘기하면 통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리또송 노래를 링크 달아서 유세윤한테 보내줄까요? 혹시 알고 있나? 자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인정했는데 저 자꾸 바보 취급하시면 제가 되게 심한 욕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되게 심한 욕을 알았어요. 이 뭐 28색깔 28세 뭐 조카 신발 크레파스 이런 거보다 더 심한 욕을 알았습니다. 진짜 우리한테 정말 심한 욕.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심한 욕 뭔지? 당신 너무 제드스럽군. 제드 같은 놈. 아 진짜 심한 욕이죠. 완전 쌉쓰레기란 소리잖아요. 네. 엄청 심한 욕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드 같은 놈, 제드스럽네. 심해. 자, 이런 심한 욕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네, 이것도 닫아놓고. 아 근데 벌써 자정이네요. 자야 되네. 아 시간 왜 이렇게 빠르죠? 시간 다 됐네. 힘들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번 주는 다들 어떻게 보내시려나? 채팅창이 멈춘 것 같은데 왜 반응을 안 하지? 리플님이 지금 리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위 1%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에? 왜 상위 1%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 돼서 상위 1% 된다는 의미로 상위 1% 얘기하신 건가요? 허허. 글쎄요. 그건 나중에 보셔야지 알죠. 네, 원차일드님, 뭐 팩토리님 유튜브 떠나시면 리플 많이 하들 방황합니다. 함께 해주길 부탁드려요. 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섭섭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은 XRP가 혹시라도 성공해서 10,000원이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고 성공해서 만약 10,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온머리에 XRP 10,000원이라는 글자만 보일 거고 제가 생각에나 날까요? 예. 제가 사라져도 잘가 그동안 즐거웠어 이럴 것 같은데 쿨하게 굿바이 할 것 같은데 쿨하게 잘 살아 막 이러면서 제드 검색하면 롤만 나온다고요? 아 지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회사에서 몰래 프리세일 같은 거 하자고요? 아니요. 카드게임 안 해요. 그거 되게 재미없지 않나요? 그 카드게임도 안 해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엠모사에 있을 때도 안 했는데요? 그 너무 재미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게임 대바대 좀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바빠서 아예 못하고 있고요. 요즘 게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게임 자체를 진짜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전만 해도 게임 무진장했거든요. 그 대항해 시대 온라인도 했어요. 그 여러분들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것도 해갖고 그거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모험이랑 상업 레벨, 전투 레벨 그 직업이 3개 있거든요. 모험가, 상업하는 거, 교역하는 거, 그리고 군인하는 거 3가지라 이제 3가지 종류의 레벨이 있는데 다 만렙 막 찍고 그랬었어요. 그래야지 좋은 배 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페인처럼 엄청 했었는데 김보사님 질문으로 이제 스프링이 노리는 시장 규모를 어디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 링크 좀 주세요. 전 못 봤는데 링크를 좀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안정 찾으면 공장장님 생각 진짜 많이 날 듯 하시는데, 저 생각 안 나도 돼요. 예. 사실 XRP 성공하면은 위아더 월드죠. 뭐. 그때는 뭐 안티든, 그러니까 리가든 아니면 존버든 뭐든 간에 다들 막 행복해갖고 같이 손잡으면 룰루랄라 할 텐데, 예, 그때 되면은 그냥 본인의 즐거운 인생을 즐기십시오. 예. 제가 생각나면은 오셔도 되는데, 그런 상황 되면 제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이제 개인 생활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말씀은 감사한데, 다들 왜 이렇게, 다들 마음씨가 너무 착해요. 예, 마음씨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뭐 보답하실 분 또는 뭔가를 대접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너무 넉넉해갖고 아니 내 밥풀 하나쯤은 팩토리 줘도 될 것 같아 이러시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막 무리해서 주지 마세요. 저한테 대접한다고. 예. 그냥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받겠습니다. 예. 마음만으로 충분하니까 제가 뭐 이거 갖고 막 돈 벌려고 막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광고 좀 제발 보세요. 저한테 후원 좀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뭐 10,000원이 가더라도 안 주셔도 돼요. 예. 물론 제 입장에서는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에이, 이런 얘기 그냥 안 하고 주신다고 하면 낼만큼 받을까 이런 생각도 본능적으로 들긴 하는데, 돈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받으면 물론 좋겠지. 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난 뭐 지금 XRP 막 한 1000만 개 갖고 있다. 그래서 XRP 10,000원만 가도 떼부자다. 예, 이래서 콩고물 정도는 팩토리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그냥 감사하게 받겠지만은 그게 아닌데 막 무리해서 막 주겠다. 고마움을 막 이렇게 표시하겠다. 안 그러셔도 돼요. 말로만 하셔도 돼요. 그때 가갖고 함께한 날들이 너무 좋았다. 날이 너무 좋아서, 좋지 않아서,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이러면서 드라마같이 대사 날리셔도 돼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알겠는데 뭐 없어요 뒤에? 더? 이랬을 때 없어 이렇게 쿨하게 가셔도 제가 인상 찡그리거나 뭐 이 제드 같은 놈을 봤나 이러면서 욕하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쿨하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빠이빠이 인사해 줄 수 있어요. 행복을 빌어드리면서. 이랬던 팩토리가 나중에 가서 막 쌍욕하고 이런 제드 같은 분이 있나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마음만 그냥 감사히 받을게요. 자, 주시님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데 한번 이것도 볼까요? XRP를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금은 세력 또는 고래들이 유통 물량의 80% 들고 있다는 찌라시도 있어요. 팩토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물량 보유 관련된 게 주신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예전부터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도 예전에도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 성향을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넘깁니다. 뭐 궁금해하거나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걸 막 파고들지 않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둬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류. 이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어러블 개세이가 589달러 때 모르지만 정말 간다고 하면 정모하면 다음에 1년 전쯤 언제쯤 얘기했잖아요. 정모요? 정모는 항상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오히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여러분들께 모여서 하라는 얘기는 했었죠. 정모는 좀 이게 진짜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분을 감안하면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야, 아이 고생했어.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축하해주고 막 축하 분위기, 축제 분위기 연출하는 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기쁘잖아요. 동지였던 힘든 시기 그 보릿고개를 함께 같이 했던 동지들을 다 같이 성공한 그날에 만나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이 바보야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도 즐거울 것 같은 그 상황에 만나서
축제 분위기를 느낀 건 되게 좋은데 상상만 해도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여러분들 최근에 그거 보셨죠? 로또 형제 소식 보셨죠? 로또 1등 당첨돼갖고 자기 형제들한테 돈을 줬잖아요. 막 쓰라고 막 1억씩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로또 당첨됐던 본인이 부채 때문에 힘들어져서 아마 형제한테 야 나 좀 도와줘라 했는데 그 형제가 안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걸린 데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막 나쁜 마음을 품고 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노출돼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축제 때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갑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적어도 1억 이상들은 가지고 있을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원래 여기 오던 사람 아닌데 소식을 듣고 야 팩토리 채널에 있는 뭐 한 100에서 200명이 정모를 한다고 하더라. 야 그러면 지금 XRP 10,000원 됐고 예전에 몇백 원일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1억 이상은 갖고 있지 않겠냐? 해서 그걸 노리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죄송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본인을 위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좋은 게 좋은 거지만은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게, 돈 문제 걸린 거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동희님한테 DJ 린님한테 뭔가 죄송하다 잘못된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좀 돈 문제 걸린 거는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드 암살자예요? 여러분들 제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드 얘기하면은 왠지 뭔가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요. 제드라는 그 글자 자체가 뭔가 되게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비하면 볼드모트 같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 이름, 그런 느낌이 강렬합니다. 제드 나쁜 새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다리님이 저 이제 퇴근하라고 하니까 저 이제 그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자정까지도 넘었는데 저희 이만 그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퇴근하셔갖고 꿈나라에 가서 편히 쉬시고 내일 하루도 출근도 잘 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요. 시간 진짜 가는 줄 모르겠네요.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은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특히나 오늘은 Q&A 때 제가 사전에 정한 주제 2가지를 얘기하느라 시간을 대부분 썼는데 혹시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 못 나누는 게 있다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오늘도 드리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하루도 즐거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만 인사드리고 꿈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월말바 좋은 밤 되시죠. 빠이빠이.